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66세 공항 전문가가 인천공항에서 보낸 단 사흘이 CNN 특집으로 방송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35년간 세계 50개 공항을 평가한 로버트 맥밀런. 그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외아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해 서울에 정착하자 내심 분노했죠.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마지못해 MIT 동창 13명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의 편견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으로 5만 명이 발이 묶였을 때 목격한 충격적 장면, 새벽 2시 공항에서 발견한 진실, 그리고 마지막 날 며느리에게 털어놓은 고백까지. 도대체 인천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CNN 특집으로 만들어졌던 그 놀라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디서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맥밀런입니다. 66세, 35년간 세계 공항 운영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2024년 가을, 외아들 제임스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해 서울에서 살겠다고요. 저는 발끈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고 따졌죠. 하지만 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빠, 손주 보러 와요.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아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손주인데 가야지. 문제는 제 나이였습니다. 66세에 13시간 비행을 혼자 감당하기 버거웠거든요. MIT 동창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같이 가줄 사람. 동창 조지가 제일 먼저 답했습니다. 나 갈게. 그러자 다른 동창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13명이 모였죠. 2025년 10월 22일, 우리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동창 톰이 투덜거렸습니다. 13시간이나 비행기 타야 해? 왜 하필 한국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13시간 비행은 지루했습니다. 영화를 3편 봤지만 시간은 더디게 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빨리 손주나 보고 미국 돌아가야지. 드디어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밤 9시 30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동창들 표정이 하나같이 피곤해 보였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이 예상 외로 높았습니다. 조명도 화려했고요. 하지만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공항이었으니까요. 입국 심사장에 도착했을 때 줄이 엄청 길었습니다. 200명은 넘어 보였어요. 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이거 1시간은 기다려야겠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줄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거든요. 자동 게이트가 여러 개 있었고 사람들이 척척 통과했습니다. 제 차례가 됐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도착한 지 12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조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끝났어? 저도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짐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는데 제 캐리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 15분이 지났지만 안 나왔어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 20분이 지났지만 제 캐리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창들 짐은 이미 다 나왔는데 제 것만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아시아 공항은 이래. 그때 한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로버트 맥밀런님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어요. 캐리어가 다른 컨베이어로 잘못 분류됐습니다. AI 추적 시스템으로 찾았어요.
23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가 기다리는 줄 알았죠? 직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승객 데이터와 수화물이 실시간 연동되어 20분 넘게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립니다. 정확히 24분 후 직원이 제 캐리어를 가져왔습니다.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 사과의 표시로 라운지 이용권 드릴게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었거든요. 호텔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기 전 동창 톰이 화장실에 간다며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버스 앞에서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톰이 안 왔습니다. 15분, 20분, 여전히 안 왔어요. 조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톰 치매기가 좀 있잖아. 혹시 길 잃은 거 아냐?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이 너무 넓었거든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혹시 일행 찾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직원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CCTV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에요. 한 그룹에서 한 분이 30분 넘게 안 돌아오시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려요. 직원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70대 남성분, 체크무늬 셔츠 맞으시죠? 지금 3층 면세점에 계세요. 제가 모시고 올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5분 후 톰이 돌아왔습니다. 미안, 면세점 구경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직원이 물 한 병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놀라셨죠? 천천히 마시세요. 버스에 오르며 조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로버트, 이 공항 뭔가 다른데?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우연이야. 공항이 다 이래.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아시아 공항과 너무 달랐거든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점점 멀어졌어요. 밤하늘 아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외면했습니다. 호텔까지는 40분이 걸렸습니다. 동창들은 대부분 잠들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공항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들의 미소는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진짜였어요. 호텔에 도착해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건 그냥 우연일까? 다음 날 아침, 아들 제임스가 호텔로 왔습니다. 아빠, 손주 보러 가요.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동창들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며느리가 안고 있는 손주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녹았습니다. 오후에는 아들이 서울 시내를 안내했습니다. 경복궁, 명동, 한강.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들이 여기서 계속 살겠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저녁 무렵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 제주도 가는 거 어때요? 비행기로 1시간이면 돼요. 동창들이 좋아했습니다. 오, 제주도? 들어봤어. 화산섬이라며.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 7시,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주행 비행기는 밤 9시 출발이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창들은 면세점을 구경하러 갔고 저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항 전광판에 빨간 글씨가 떴어요. 기상특보 발령. 태풍 카눈 한반도 상륙.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10분 후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태풍으로 인해 전 항공편이 결항됩니다. 공항 내에서 대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오늘 호텔로 못 돌아가겠네. 동창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로버트, 들었어? 비행기 다 취소됐대.
어떡하지?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 로비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대충 봐도 수만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은 불안한 표정이었고요. 사람들이 직원들에게 몰려들며 항의했습니다. 호텔은 어떻게 해요? 내일 중요한 약속 있는데요. 로비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동창 톰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자? 조지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공항에서 밤새야 하나? 저는 벤치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공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겠군. 30분이 지났습니다.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직원들은 뛰어다니며 안내했지만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8시 30분. 이 혼란이 언제 정리될까요? 그때 공항 한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직원 수십 명이 무언가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큰 상자들과 칸막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봤습니다. 저들이 뭘 하려는 거지? 밤 9시가 됐습니다. 혼란은 계속됐지만 직원들의 움직임은 더 빨라졌습니다. 칸막이가 로비 한쪽에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동창 찰스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거 모듈형 구조물이야. 조립식이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직원들이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말이죠. 10분 만에 첫 번째 칸막이 방이 완성됐습니다. 안에는 침대와 담요, 베개가 놓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칸막이 방이 연달아 세워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30분 만에 벌써 20개가 만들어졌어요. 직원 한 명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 동반 가족분들부터 안내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질서정연했어요.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한 임산부가 먼저 방으로 안내됐고 80세쯤 되어 보이는 노부부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칸막이 방은 계속 늘어났어요. 50개, 70개, 100개. 동창 톰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꿈 아니야?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속도로 만들 수 있죠? 1시간 30분쯤 됐을 때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직원들이 카트를 끌고 나타났어요. 도시락 상자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줄을 서주시면 순서대로 배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또다시 줄을 섰습니다. 저도 동창들과 함께 줄에 섰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직원이 도시락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혹시 알레르기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김치, 불고기, 계란말이, 과일까지. 저는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공항 비상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밤 10시 30분, 정확히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칸막이 방 200개가 완성됐고 5만 명 가까운 승객들이 모두 식사를 받았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까지 마련됐어요. 조지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로버트, 이거 정상이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5년 경력으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2시간 만에 5만 명을 수용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동창 찰스가 말했습니다. 이건 즉흥이 아니야.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시스템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훈련된 거예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동창들은 하나둘 자리에 앉아 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공항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센터 불빛이 보였습니다. 24시간 운영 중이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임산부가 진료를 받고 있었어요. 의사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기도 건강합니다. 걱정 마세요. 임산부가 울먹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어린이 놀이방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1시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원봉사자 3명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한 자원봉사자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아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깨끗했어요. 한 청소 직원이 거울을 닦고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 번 닦으세요? 직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보시잖아요. 한국의 첫인상인데 더럽게 놔둘 수 없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새벽 2시에 아무도 안 보는데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일하다니요.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한 직원이 휠체어를 끌고 있었어요. 80세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직원이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웃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조지가 깨어나 제 옆에 왔습니다. 잠 안 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지가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생각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조지,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조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로버트, 인정하기 싫은 거 알아. 하지만 이건 진짜야. 이 나라 사람들은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 아들이 여기 사는 게 창피했지? 한국이 별거 아닌 나라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로버트, 우리가 틀렸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지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아들이 여기 사는 게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뭔가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됐습니다. 공항은 여전히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지친 표정이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항공편 정상 운항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칸막이 방이 1시간 만에 철거됐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서울 시내를 더 보여주겠다며 왔어요. 동창들과 함께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저녁 무렵, 동창 프랭크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여기 외국인데 병원을 어떻게 가지? 아들이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7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 옆에는 영어 통역사가 함께 있었어요. 프랭크를 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달려왔어요. 통역사가 우리와 의사 사이를 매끄럽게 연결했습니다. 검사가 시작됐고 3시간 후 프랭크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저는 병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직원이 답했습니다. 여행자 보험으로 대부분 처리 가능하세요. 서류 도와드릴게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임스, 한국은 외국인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줘?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아빠, 한국은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외국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죠. 그래서 외국 손님한테 잘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갚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전 여기가 좋아요. 이 나라는 앞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이 나라는 멈추지 않았구나. 아들이 웃었습니다. 아빠도 이제 조금 이해하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어요. 밤 11시, 호텔방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인천공항으로 가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뭐였을까? 단순히 손주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걸 본 것 같았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출국 준비를 했습니다. 동창들은 짐을 챙기며 한국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로버트, 이번 여행 정말 특별했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 며느리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며느리와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커피숍에 앉았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사실 난 한국을 무시하러 왔어. 며느리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알았다고. 며느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아버님이 한국 싫어하신다고. 저희 결혼도 반대하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편견이 심했어.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오셔서 직접 보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제임스 잘 부탁해. 행복하게 잘 살아.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이 나라는 빠르게 변해요. 그 속도감이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따뜻해요. 겉으로 차가워 보여도 속은 따뜻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느꼈어.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동창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미안해. 사실 내가 한국을 무시했어.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려고 했어. 동창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조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도 알았어. 근데 로버트, 덕분에 좋은 거 봤잖아. 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환영 주간 부스가 보였습니다. 한국 전통문화 체험 공간이었어요. 저는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한복 입어보기, 서예 체험, 전통차 시음. 모두 무료였어요. 전통차를 마시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직원이 답했습니다. 한국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기억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좋은 기억 만들었어요. 고마워요. 직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또 오세요.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가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인천공항이 보였어요. 이곳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고마웠어.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천공항에서 본 그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미국 공항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로버트 씨, 특별 강연 부탁드립니다. 최근 해외여행 다녀오셨다면서요? 경험 공유해 주시겠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강연 당일 100명이 넘는 공항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5년간 공항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미국 공항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 달 전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 오만함을 발견했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태풍으로 5만 명이 발이 묶였을 때 인천공항은 2시간 만에 비상 숙박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배급하고 의료진을 배치했죠. 저는 35년 경력으로도 그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관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사전에 준비된 매뉴얼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매뉴얼만으론 부족합니다. 새벽 2시에도 화장실 거울을 3번씩 닦는 직원의 마음, 그걸 매뉴얼로 만들 순 없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그 정도였습니까? 과장 아닙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직접 가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나야. 아들이 반가워했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들, 그곳에서 잘 살아라. 아빠가 틀렸어. 한국은 대단한 나라야.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 말씀 듣고 싶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손주 보러 내년에 또 갈게. 이번엔 며느리 부모님도 뵙고 싶어. 동창 조지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로버트, 요즘 달라졌어. 뭔가 편안해 보여. 저는 웃었습니다. 조지, 나 편견 하나 버렸거든. 그게 이렇게 가볍더라고. 일주일 후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항 전문가가 인정한 인천공항 이야기를 특집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13명 동창들도 모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한국 여행 후기가 쏟아졌어요. 저희 이야기를 본 사람들이 직접 한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내가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편견은 경험 앞에서 무너진다. 그리고 한국에서 나는 그걸 배웠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큰 힘을 보태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